이번 국민의힘 선대위는요, 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3김 인사 체제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한길 전 대표와 독대를 한 윤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아직은 좀 주저하시는 이런 분들, 소위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또 마련해서 정권 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저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소통도 하고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많은 분들의 관측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김한길 전 대표가 후보 직속 기구죠.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3김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선대위 핵심 축인 이 3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현 여권 진영에서 활동을 한 과거 경험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국민의힘 선대위 3김 체제, 글쎄요, 이 과거 여권에서 활동을 했었던 인물들인 만큼 중도 또는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이제 과거에 네. 10년 전 그때 선거에서 이제 이념적 좌표에 있어서 가운데라고 보는데 지금 중도의 개념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고 특히 청년들이 중도 성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부의 권력 투쟁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지자층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안정감을 줄 겁니다. 네. 예,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던 부분은 관철이 안 됐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관철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3김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3김 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네, 비슷하게. 언론에서 계속 3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과연 저런 부분들이 현재의 변화와 네. 어떤 변화에 대한 욕망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건 야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이 세 사람이 수용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감이 들고 의문이 가는 거죠. 특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인데 네.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사라졌다가 이제 진영을 바꿔서 반문이라는 기치하에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합류했는데 과연 저런 분이 과연 새시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네. 부분. 물론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지자층 내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주겠지만은 네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욕구가 강한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글쎄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미칠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힘이 기존의 지지층에 안주하지 않고 네. 더 넓게 나아가겠다라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 보시기에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민주당에 속했던 분들이 다 박차고 나와서 국민의힘으로 오시는 건가라는 네.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분들이 각각이 표상하는 바가 있어서 네.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지켜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미리 초치는 것보다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공동 선대위원장은 당 외부에 참신한 인물들로 내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올랐나 살펴보니까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 또 범죄심리학 권위자로 꼽히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구상. 글쎄요, 정치인이 아닌데 과연 이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참신성에서는 일단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영향력은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국민의힘 한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네. 정치적인 걸 떠나서 범죄 심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을 향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2030 특히 여성 표심과 관련해서도
어떤 플러스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민변 활동을 하고 본인이 또 대학 졸업 또 이제 못한 채 노동운동에 헌신했지만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탈진보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좀 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선대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여성뿐만 아니라 탈진보의 어떤 중원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캠프의 어떤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거론되는 단계니까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또 이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자,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려왔던 윤희숙 전 의원인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이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 이 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이른바 이재명 저격팀을 둔다는 말인데 글쎄요, 조금 전에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전투력 최강인 상태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천군만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윤 후보에게? 천군만마 그 이상이죠. 아, 그래요? 물론 저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최대 장점은 깊이도 있으면서 전달력도 좋고 전투력도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퓰리즘적인 정책의 문제점, 그게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KDI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경제 전문가 윤희숙 의원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른바 경제통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뭔가 맹점을 짚어내는 그런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군요.